안녕하세요. 우리 안전을 지키려고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은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된 한국의 한 건축법, 그 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신 건물에 불이 났는데 비상방송이 먹통이에요. 아니면 도둑이 들었는데 CCTV가 꺼져 있고요.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이 시스템들이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라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법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거고요. 또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불공정하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게 정말 소수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은 왜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안전과 현실 사이의 이 딜레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대형 건물들에는 아주 큰 안전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건물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통신 설비들이 고장나도 이걸 꼭 고치고 관리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화재가 나도 비상벨이 안 울리고 CCTV는 그냥 장식품처럼 달려 있어서 범죄 수사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통신 시설들이 방치되면서 우리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른바 정보통신설비관리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제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이면 무조건 자격 있는 전문가를 둬서 통신설비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법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누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건물 크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자의 등급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크고 복잡하면 그만큼 더 높은 등급, 즉 더 많은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당장 모든 건물에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큰 건물부터 시작해서 3년에 걸쳐서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건물주한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정될 때까지 계속 번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아주 무서운 점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 안전을 위한 좋은 법인데 왜 현장에서는 시작부터 이건 불공정하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이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논란의 불씨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곳은 이 법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이 사는 아파트는 이 법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에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안에 들어가는 통신 시스템은 거의 똑같은데 왜 아파트만 쏙 빼주냐는 거죠. 결국 관리비 오를까봐 걱정하는 아파트 쪽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제외 논란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건데? 이 법의 가장 핵심인 자격 기준, 바로 그 자체에 대한 불만입니다.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님의 이 한마디가 현장의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이건 특권 측만 우대하는 불평등한 조항이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소방이나 전기 같은 다른 분야는요,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한 경력을 쳐줍니다. 그래서 경력이 쌓이면 등급이 올라가요. 그런데 유독 이 정보통신 기술자만큼은 건물을 짓고 설치하는 공사 경력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통신 장비를 고치고 관리해온 베테랑의 경력은 그냥 무시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준 때문에 현장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평생 통신 설비만 만져온 베테랑이 하루아침에 초급 기술자가 되고요. 건물주들은 자격 있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결국 자격 있는 소수 기술자들 몸값만 치솟고 그 부담은 다 누가 집니까? 바로 입주자들이 쥐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렵게 사람을 구해도 그 기술자가 건물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데 진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과연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골마왔던 문제가 이번 법 때문에 수면 위로 그냥 빵 터져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 좀 보세요. 무려 10년도 더 된 2013년 자료인데요. 이때 이미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기술자 중에 절반 이상이 저 불합리한 공사 경력 기준 때문에 최하등급인 초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방치된 문제였던 거죠.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명히 안전을 지키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법인데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공공안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이게 현장의 돈 문제, 사람 구하는 문제랑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 현장 경험은 무시하고 소수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이 기형적인 자격제도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이 법, 정말 우리를 안전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현장의 진짜 전문가들은 배제하고 결국 비용만 더 들게 만드는 잘못된 우회로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